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레알 유튜브 타로 강의 나인소드의 정방향 해석입니다. 78개 타로 카드 중에서 가장 잔혹한 카드가 바로 이 나인소드 정방향이에요. 주교세에서도 대놓고 잔혹하다, 잔인하다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 칠흑같이 어두운 밤 새벽 2시 정도죠. 누구나 다 숙면을 취하는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어이구야 칼날 9개가 들이닥친 거야. 편안해야 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침실에 침범했어요. 나에게 칼 9개가 확 꽂혀서 내려온 거야. 이런 큰일 날래. 악 소리 지면서 악몽을 꾼 채 이 사람은 벌떡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에. 너무도 힘든 상황이 지옥 같은 상황이 지금도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잠을 못 이룬 채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그런 카드예요. 그 고통이 해가 뜰 때까지 회사에 가기 전까지는 그 칼날의 고통이 계속 이 사람을 덮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잔혹해요. 부정성의 칼날이겠죠. 고통의 칼날이죠. 이 사람은 어쩌면 아예 처음부터 잠을 못 이뤘을지도 몰라요. 극도의 불면증 환자예요. 우울 심각성이 너무 높은 고위험군의 우울증 환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보잖아. 완전히 조각조각 나서 어이구 완전히 죽음 상태야. 정신적으로는 죽은 상태인 거죠. 거기까지 내모는 잔인함이 지금 현 상황성에서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4번입니다. 이 문제가 내 문제냐?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실천하고 의지하고 조언을 주고 내가 지금 조언을 주잖아요. 타로 조언을. 근데 그런 조언으로 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 해결책이 없어. 예를 들면 이거지. 남편이 벼랑간 건망증이 심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알츠하이머라는 병 진단을 받은 거야. 어이쿠야 남편이잖아. 내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관계인 거야. 이거 해결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그 관계 속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해결이 나냐고. 알츠하이머 병이 고질적인 문제인데 안 고쳐지는 건데. 근데 또 더군다나 솔직히 말하면 남이야. 남이긴 하니까 내 문제는 아니라고 치부하고 그래. 나 이제 거기서 외면하겠습니다. 당신과 난 남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야? 그것도 아니야. 외면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또 하나는 이런 거지. 알코올 중독 남편이랑 사는 거야. 혹은 알코올 중독 아들하고 같이 사는 중이야. 내 문제는 아니야. 아들 문제, 남편 문제야. 그렇지만 걔를 외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냐고. 안 해결난단 말이야. 늘 알코올 중독의 폭력이 이런 거가 반복되는 지옥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러니 악몽을 매일매일 꿀 수밖에 없지. 미래의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카드가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보통 제가 그냥 내담자를 위해서 안아줍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냥 뒤에서 안아줘요. 토닥토닥 대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혹은 니 탓 아니야, 니 탓 아니야 이런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어쩌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안아줄 때도 있어.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선생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타로 보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만 보냈더라고. 분명히 이 카드를 넘긴 내담자일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카드가 나오면 내담자를 안아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은 잔혹함으로 참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신적으로 완전히 죽음으로 내몰린 상황이구나. 악몽 같은 생활을 지내고 보내고 있구나 라고 완전히 공감해주고 완전히 이 내담자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필요성이 있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갈게요. 나의 현생의 문제는 지금 생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를 뽑은 건데 이거야. 그래서
아이쿠야, 새벽 2시에 벌떡 일어나는 악몽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불면 카드가 나왔네요. 무슨 까닭에 이렇게 잠을 못 이루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카드예요. 그리고 이제 전생 체험을 했던 거지. 왜냐면 전생에 이분이 신녀였어요. 고위 무녀로서 어휴 신녀님 신성시 여기는 무녀였단 말이야. 근데 나라의 큰 일을 하는 무녀이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거야. 이주를 해야만 하는. 근데 신의 능력을 갑자기 이 신녀가 잃어버려서 배가 좌초가 돼요. 거기 탔던 모든 백성들이 익사를 하는 거야. 전생의 마지막 장면이 그렇거든. 그래서 지금 현생에 이렇게 악몽을 꾸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릴까? 이 사람 귀에는. 살려주세요, 신녀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구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신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들을 다 몰살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트라우마의 전생이 지금껏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면서 우울이 오고 불면이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 탓이 절대 아니고 지금 능력을 회복해도 그 당시 그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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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녀님 이런 울부짖음, 익사하는 고통으로 살려달라고 내미는 그 손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신녀님. 저를 위해서 애써주신 신녀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절을 했던 그 백성들의 기운을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정성을 긍정성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의 문제와 불면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길 바라는 조언을 해줬던 카드로 기억이 납니다. 3번 사례 가보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이 카드를 넘긴 거야. 아이고야 제가 그래서 야, 얘 스토커야. 새벽 2시에 네 현관문 두드리면서 일어나 네 안 나올 까지는 안 가 말고 투태를 부리고 행패를 부리나 봐. 어떡하면 좋니 얘. 얘 악질 스토커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죠. 얘는 그래서 벌떡 일어났잖아. 아이고 그러지 않아서 새벽 2시에 그런 상황이 연출돼서 주민 신고 들어가지 경찰 와서 그랬지 그게 한두 번이 아니래. 근데 그게 잠잠하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받을 때까지 전화하는 거야. 그래서 전원을 꺼놓으면 그때 또 문 두드려 나오고 왜 전화 안 받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악질 스토커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자는 악몽 같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 딱 한 번 만났을 뿐이래. 근데 그게 좀 안 좋아서 그냥 딱 끊었는데 이 사람은 스토커가 된 거예요. 아이쿠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게 보이는 카드예요. 지금 지옥 같은 현실이 보여진다라는 카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카드 먼저 얘기할게요. 타로 카드를 다 보고 이분은 이제 조목조목 자기가 보고 싶은 질문들을 다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뭔가 좀 짠하더라고. 뭔가 짠해. 그래서 타로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나 봐요. 좀 아쉬워서 그래서 질문을 많이 만들어 갖고 오셨지만 요거 하나만 뽑아보시겠습니까? 하고 마지막 가려는 찰나에 잡아두고서 문제를 만들고 질문을 만들고 뽑게 한 카드였습니다. 타로 카드가 이 사람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뽑기 해서 이 카드가 나왔는데 아이고야 이 카드가 나왔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질문들 내용은 이 카드랑 별로 상관없는 질문들이었거든.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카드가 뜬 순간 가셔야 되잖아. 이제 재능기부가 끝나고 빨리 이제 다른 내담자도 오는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그 사람 등 뒤에서 토닥토닥 안아주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였어요. 몰라 왜 그랬는지 몰라 왜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나도 할 말이 없어. 4년 동안 똥기저귀 빠느라고 시아버지 똥기저귀 빠느라고 고생했다 고맙다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 토닥토닥거리면서. 근데 그때 울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내담자가 와서 준비 중인데 그 내담자도 당황했죠.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시더라고, 울면서. 그냥 그 소리가 들려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 근데 4년 동안 정말 치매가 걸려서 똥기저귀를 빠는 그런 며느리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치매니까 뭔 유언을 하셨겠어. 근데 며느리한테 한마디 하고 싶었나 봐. 이 아이가 새벽 2시에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의 똥기저귀를 빨았던 거를. 그래서 고맙다. 그 악몽 같은 시간을 견뎌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나 보다. 고마움을 꼭 한 번은 표현하고 싶었나 보다. 애썼다.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왜 4년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9년이죠. 9개월이죠. 이 악몽 같은 시간. 그러나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고질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잘 견뎠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고맙다라는 위로를 전해줬던 카드이기도 해요. 그 다음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다시 가볼게요. 지금 저의 상황을 한번 알고 싶어요 하고 첫 질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첫 질문이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물어보면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 내담자가 넘긴 카드가 이거야. 아이쿠야. 가장 잔혹한 카드를 뽑았잖아. 외면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금 고통받고 있어서 불면의 나날을 지새우고 있으며 별안간 불뚝불뚝 꿈에 나타나서 새벽 2시에 악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카드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네가 이렇게 밤마다 이 사건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잠을 자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네가 심장을 부여잡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하면서 사연을 물었던 카드예요. 그제서야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몇 년 전에 아들을 잃었대요. 근데 그게 너무 황당하대. 그리고 너무 자기 탓인 것 같다라는 거야. 그냥 열이 조금 올랐대. 그래서 열감기구나 생각하고 동네 병원 가서 열 처방 받고 약 먹고 해열제 먹이고 재웠다는 거야. 근데 새벽에 열을 좀 짚어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대. 그래서 해열제 한 번 더 먹이고 아침에 병원 가야겠지 생각을 한 거야. 그 아침이 되자마자 봤더니 열이 하나도 안 내려서,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그제서야 응급실을 간 거야. 근데 이미 뇌 수막염이 완전히 퍼져서 이 아이를 손대기 힘들겠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는 거야. 천청병력까지. 그리고 며칠 안 돼서 그 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러니 엄마 마음이 어떡하냐고. 자기 실수 같겠지. 동네 병원 안 갈 걸. 그 탓을 매일매일 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 탓만 갖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지난 세월 내내 칼날을 맞는 고통을 겪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내담자를 꼭 안아주면서 니 탓 아니야, 니 탓 아니야, 니 탓 아니야를 계속 반복해줬어요. 울음이 멈출 때까지. 이 카드는 본인 탓이 아니에요.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오는 고통이에요. 내 새끼 문제니까, 내 남편 문제니까, 내 가족의 문제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맷 데이먼이랑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예요. 죽은 시인의 사회처럼 스승과 제자 간에 감동을 주는 영화인데 거기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It's not your fault. 보통 이제 괜찮아 라고 번역을 하는데
니 탓 아니야, 니 탓 아니야. 이런 한국적인 표현도 있어요. 보통 아이가 잘못되면 내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이러잖아. 자기 탓인 것만 같으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하죠. 그쵸? 그 마음으로 꼭 내담자를 안아주세요. It's not your fault. 가장 잔혹한 슬픔에 잠겨있는 내담자를 꼭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